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미국의 CPI 그리고 PPI 거기다가 금리 발표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세 상승이 아주 시장이 그야말로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진입이죠. 거의 강세장 진입에 그런 추세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거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달려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챕이 모멘텀 공백기죠. 지금 이 바이오 USA에서 기술 수출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 내리기 정말 쉽죠. 주가 내리는 거를 뭐 공매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HLB는 거의 공매도가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기술 수출 논의, 이게 뭐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수출 논의한다라는 기대감을 올려놓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뮤노믹 발표 10월 달에 한다. 작년 10월이었죠. 그러고 안 하고 넘어가 버리죠. 주가 내리기가 쉽죠. 딱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 회사의 의도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너무 자주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정말 잘 발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HLB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막 기분 좋을 때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현금 그대로 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일어나면 다시 사면 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얼마나 내렸다가 올라갈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차주 CPI, PPI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증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11일째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죠. 미친 듯한 상승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계속 상승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반도체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계속 좋습니다. 기술주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죠. 경기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 경기 침체 별로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 하반기에는 아주 안 좋을 거야. 금리가 계속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침체는커녕 그냥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수준에서 잘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성장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자, 헬스케어 괜찮은 분위기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조금 약세 반 강세 반,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강세가 많이 보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 제약바이오 상당히 못난이로 전락을 했죠. 못난이로 전락을 한 상태입니다. 큰 이벤트 이슈가 두 개가 끝났기 때문에 뭐 이 제약바이오는 세력들 공매들에 그냥 현금 인출기죠. 현금 인출기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좀 올려주고, 또 이벤트 끝나면 내리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뭐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중요 이벤트가 있는데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다. 자, 요 CPI 중요하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금리 결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아주 물가가 크게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이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화요일 날이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진행이 되죠. PP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화, 수, CPI, PPI, 그 다음 목요일 날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이 새벽 3시에, 목요일 새벽 3시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 3시 진행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목요일 날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증시에. 그래서 지금 금리 결정이 새벽 3시에 될 예정인데, 동결로 예상을 했습니다. 동결. 5.25 동결로 예상을 했다. 웬만하면은 동결이 될 겁니다. 아마. 아주 특별하게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이 5.25 동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동결이 된다 그러면 시장은 예상대로군, 오케이, 별다른 거 없었어,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또 이런 발언을 하겠죠. 근데 상당히 또 애매하게 할 겁니다. 너무 불타오르게 시장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견제를 좀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거죠. 뻔합니다. 이거 뭐 계속 이거 봐왔으니까. 제가 파월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부분을 보고 간파를 해서 움직일 텐데, 특별하게 증시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거의 이제 천정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언이 나와도 금리 정말 무서운데 하고 주가가 아주 박살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금리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뭐 정점 찍고 금리 인하 되겠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HLB뿐만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가 행사 아스코 에스모, 아스코 바이오에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끌어내렸죠. 이 끌어내린 주체 이유는 행사가 끝났으니까 내리는 거다, 플러스해서 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한 흐름이죠. 쭉 밀려 내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다. 쭉 밀려 내려죠. 헬스케어보다는 좀 덜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다른 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 덜 내려왔습니다. 하락폭이 아주 무지막지하지 않죠. 알테오젠은 요 구간 동안에 15%가 하락했습니다. 15%. 얘는 지금 4%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어제 뭐 2% 정도 하락했으니 거의 한 6% 정도 밀렸죠. 6%.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려 내려온 이유가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한다. 그럼 유럽 쪽에 그런 논의 하나 해서 한 군데 정도는 기술 수출 소식이 MOU 체결 뭐 이런 게 나올 만한 상황이었죠. 뭐 데이터도 현대 승인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도 없었죠. 바이오에서 끝나고 나서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고 조용하네. 그러고 이제 밑으로 끌어내렸죠. 공매도 타임이 됐죠. 자, 공매도들이 한번 밀어치고 하루 남은 사이에 도망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나왔다.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다른 바이오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어떠한 뭔가 손에 쥐었다, 스물 보따리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다른 바이오 안녕, 나는 나 혼자 간다,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 바이오는 뭐 괜찮은 분위기였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바이오주들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실컷 또 많이 내려죠. 많이 끌어내려서 공매로 많이 좀 수익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려 내려갈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뭐 월요일 날
미증시 바이오 뭐 괜찮은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날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안심해 괜찮아.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패턴대로 본다면 60선 언저리까지는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35,500원 정도, 35,600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이 정도만 내려간다 그러면 추세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HB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다음 주 한 주 더 조정을 하거나 한 주 더 조정을 시키고 그 다음 주에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얘를 공략하거나 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HB 주가 하락을 막는 이런 재료는 이제 HB에서 나올 만한 소식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이노베이션 관련 어떤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뮤노믹 관련 그런 소식이 나오고 얘는 하반 경직을 좀 잡아주고, 제 시나리오입니다. 하반 경직은 그런 걸로 잡아서 이런 소식 나와서 그래도 잡아줬네 땡큐. 그러면은 HB 이노베이션이 그런 소식 나오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그 소식 가지고 이제 반등을 조금 해주겠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얘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일단은 다음 주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거구나. 그렇게 그냥 예상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60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 이제 올라오는 120선 언저리까지 한번 넘보려고 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 반등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공매 세력들이 여기 보면은 올라갔다가 쭉 크게 밀죠. 올라가 크게 밀죠. 그래서 이벤트가 간헐 신청인데도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갖고 바이오 USA하고 아스코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네. 바이오들 다 내려간다. 공매들에게 맡기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공매와 세력 공매들이 같이 다른 바이오 다 내려가니까 같이 내리겠다 하고 내리면 이만큼 크게 내려서 먹자. 그러고 다시 올리면 되죠. 여기처럼. 지금 추세가 일단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내려와서 이제 그냥 끝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내리냐, 이 정도 내리냐, 이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 다시 올려. 그러니까 얘는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다. 돈을 벌기 전까지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지고 가야지. 이게 이제 손실 보고 있다면 손실 많이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그리고 공매 세력들 그리고 HB 세력들이 원하는 존버, 개미들은 존버에 어디서 수익 내려고 하고 있어. HB에서 우리만 먹어야 되는데 존버에 존버 이렇게 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